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쏙쏙 강령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스터디 4차로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미신고시 가태료 부과 제도에 대해서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운영을 작년인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가태료는 1년간 유예돼서 금년 2022년 6월 1일부터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 제도의 내용은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까지 처리하는 제도로서 제도 목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2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에 대해서는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획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지역은 전국에 단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구는 제외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신고 지역은 중에서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임대 금액이 소액 계약 임대차 등은 임대차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서는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지역,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 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이나 비주택 임차 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 대상 금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확정일자나 최우선 변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으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권리보호를 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말합니다. 경매시 등의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라는 것이 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선순위부터 보장이 되는데 이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보다 제일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경매 개시 일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력은 대항 요건 플러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대항 요건이라 하면 주택의 인도, 점유, 이사를 가서 그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서 살고 있어야 되죠. 물론 거주한다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신고 내용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 주택의 유형,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살고 있는 임대차한 주택의 유형을 말하는 거죠.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 사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서 하거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으로 1년간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 작년 2021년 6월 1일부터 금년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은 가태료를 미부과로 진행을 하고 금년 2022년 6월 1일부터는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가태료를 부과한다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에서 신고 일정상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입주 전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30일 이후에 잔금 이래 이사 후에 전입신고는 당연히 하여야 아까 말씀드린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이 30일 이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번거롭게 신고를 두 번 할 필요가 없이 이사를 하고 나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이사하는 날이 30일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하면 당연히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에서 신고 의무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가태료 부과의 근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가태료 100만 원 이하, 제3호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이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변경 및 해제 신고할 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임대차 신고 계약 신고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대인, 임차인 쓰고 임대 목적물의 종류, 주택의 유형이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의 주택, 주거용이 표시를 하고 소재지가 어디고 건물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가구, 오피스텔은 건물명, 몇 동 몇 층 몇 호, 신규 계약인 경우는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 월세 계약인 경우죠.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종전 임대료, 갱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보증금과 월차임을 쓰고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을 쓰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사용이냐 미사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이렇게 신고했다고 교부를 하는데, 맨 우측 상단에 필증자 밑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 제도가 없기 전에는 임차인은 주민센터나 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임대차 신고 제도로 인해서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한 사례가 이렇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인적사항을 가리고 확정일자 번호를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부여가 된 신고 필증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그 전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이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번거로운 것을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으로 같이 한다는 이 제도 변경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제도를 설명하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신고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스터디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